청원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청원경찰 관련 규정들, 특히 근무나 무기관리에 대한 조항들이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속에 숨은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시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핵심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청원주로서 여러분이 갖는 책임의 무게와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왜 근무 체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나눠놨는지, 그리고 무기관리가 왜 사고 예방의 심장과도 같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가장 까다로운 문제죠. 바로 사람에 대한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정이 결국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훌륭한 안내서가 된다는 점까지 차근차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는 부분이죠. 바로 청원주로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막중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시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법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인 틀, 즉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규정들을 우리를 귀찮게 하는 장애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기치 못한 위험을 관리하고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걸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보호막이자 도구로 바라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답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나와 있는 4가지 근무 유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근무를 이렇게까지 나눠놨을까요? 입초, 손해, 순찰, 대기근무. 왜 이렇게 명확하게 역할을 갈라놨을까요? 간단합니다. 각각의 근무가 서로 다른 영역을 맡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단 하나의 빈틈도 없는 겹겹이 쌓인 그물망 같은 보안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고 또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죠. 바로 이 조항의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체 없이 청원주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특이사항이 최종적으로는 청원주인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지휘 아래 처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위기 상황에서 지휘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아주 중요한 조항인 거죠. 자, 이제 어쩌면 여러분의 책임 영역 중에서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행규칙 제16조가 다루고 있는 무기와 탄약 관리입니다. 그렇죠. 총기만큼 우리 시설을 지키는데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총기만큼 위험하고 큰 책임을 수반하는 것도 없죠. 법은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관리 규정이 그토록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울 정도로 엄격한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법 조항을 한번 보세요. 무기고는 단층에, 탄약고와 분리해서 여러 사람이 오가는 곳과 떨어진 곳에, 그것도 이중 잠금 장치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놨을까요? 바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혹시 모를 탈취나 오남용 시도에 대비해서 한 겹, 두 겹, 여러 겹의 물리적인 방어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서류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탄약 출납부 꼼꼼히 쓰고 매달 경찰서에 보고하는 거 사실 귀찮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책임의 사슬을 만드는 겁니다. 총 한정, 실탄 한 발이 언제 누구에게 지급됐다가 언제 반납됐는지 그 모든 기록을 남겨서 단 한순간의 공백도 없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규정이라는 게 단순히 무기고문 잘 잠궈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책임자를 따로 지정하고 매주 무기 손질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지급하는 탄약수까지 제한하고 사고 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까지, 한마디로 무기가 보관되고 사용되고 관리되는 그 모든 과정, 즉 총기의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한 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보안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변수는 최신 장비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법은
이 까다로운 인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법에서 정한 무기 회수 사유들입니다. 징계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이걸 보고 아, 이건 처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해당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특정 시기에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인 안전조치입니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그리고 무기를 회수한 다음 절차를 보세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까요? 바로 청완주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직원에게는 투명하게 절차를 공개하고 동시에 경찰이라는 외부 기관의 검토를 받음으로써 이 모든 조치가 합법적이고 타당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러분의 법적 책임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조항들을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촘촘한 규정들을 우리는 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규정을 그저 지켜야만 하는 단순한 의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잠재된 위험을 먼저 찾아내 관리하고 우리 조직의 안전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적극적인 책임의 도구로 볼 것인가. 이 규칙들은 여러분을 올까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막중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규정들 뒤에 숨어있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법적 체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탁월한 보안 운영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든든한 안내서이자 파트너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설은 이 규정들을 단순히 지켜야 할 항목들을 적어놓은 체크리스트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 조직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 시설의 안전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